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강해진 변동성과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S&P 500이 약간 하락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는데요. 저는 사실 기사에서 나오는 경기 침체들에 대해 그냥 황당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부터 경기 침체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인터넷 사용량 급증으로 인해 많은 기술 회사들이 원래 고용하지 않았을 기술직들을 고용했고 지난 3년간 해고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과연 인텔의 직원들이 해고됐다고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할까요? 5억을 받던 메타 직원이 연봉을 3억으로 낮춰서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면 그 사람이 거지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시황을 따라가기보다 저는 이번 주에도 원칙을 가지고 각 계좌의 목적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번 주 주요 시장 동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2008년처럼 엄청난 금융위기일 때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주째 무지성으로 적립식 투자하고 있는 저희 수익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인덱스들과 매그니피센트 세분의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S&P 500 이번 주에만 4.3% 하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최악의 주간 실적. 나스닥 이번 주에 5.8% 하락하여 2022년 이후 최악의 주간 실적. 다우존스 이번 주 2.9% 하락. 너무 무섭습니다.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하나요? 뻥입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대형 기술주들을 보면 아마존은 3.7%, 알파벳은 4%, 그리고 메타는 3% 이상 하락하고 반도체 주식들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하죠. 2023년부터 엄청나게 올랐는데 당연히 떨어져야죠.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을까요? 2년 동안 오른 주식이 3개월 쉬어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7월 말부터 상승 모멘텀을 잃더니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초와 매우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2021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갖 악재로 시달리고 있는 구글 역시 모멘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클라우드 기업들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먼저 모멘텀을 잃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다 주식 팔고 도망가야 하나요? 절대 아니죠. 경제 위기가 와서 망할 기업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 세 기업이 가장 마지막으로 망하겠죠. 섹터로 보면 기술주와 에너지주는 하락했고 소비재는 상승하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점점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산업이 하락하면 다른 산업이 상승하듯이 언제나 돈 벌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주요 인덱스들, 빅테크 기업들, 섹터의 상승과 하락을 분석하는 이유는 경제 현황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섹터에 모멘텀이 있고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할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지금이 고점이고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가정해본다면 2007년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에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8년에 사회생활을 했던 미국인들은 그 당시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존복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2022년에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힘들었지만 2008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S&P 500은 2007년 10월 9일부터 2008년 11월 20일까지 1년 1개월 동안 무려 51.9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반등했다가 2009년 1월 6일부터 2009년 3월 9일까지 다시 27.6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2007년 5월에 갓 졸업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2007년 8월 주식시장이 최고점일 때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망한다고 하고 미국이 붕괴될 거라며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면? 선택은 두 가지였겠죠. 첫 번째 선택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금을 넣는 것. 두 번째 선택은 존복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미국을 믿고 적립식 투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진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금에 넣고 연중 금리와 같은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5년 동안 매달 돈을 넣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은행의 기준금리는 5%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금리가 급격히 낮아졌고 점점 많은 이자를 얻지 못했겠죠. 5년 동안 MMF 머니마켓 펀드에 돈을 넣었다면 총 수익률은 0.73%, 모은 돈은 6,144만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44만 원 수익을 얻었네요.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겠죠.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볼까요? 이번엔 5년 동안 S&P 500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적립식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존 보글의 가르침을 믿고 아이폰의 등장과 기술의 발전을 믿으며 미국을 믿으면서 5년 동안 적립식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총 수익률은 20.90%로 자산이 1,500만 원 더 상승하게 됩니다. 2008년과 2009년 초까지의 40% 하락을 모두 견뎌냈다면 5년 후 20%의 자산 상승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비교하자면 첫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었고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은 20%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일단은 견뎌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5년 이상 해야 그 어떠한 시장 변동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아이폰 사이클과 AI 사이클을 모두 버티면서 수익 실현하기보다 꾸준히 투자했다면 은퇴도 가능하겠죠. 이제 경제 위기 속에서 적립식 투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봤으니 저의 적립식 투자 14주차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자산 분배를 통해 다른 목적과 투자 기간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계좌는 이 무지성 적립식 투자입니다. 1억 원을 달성할 때까지 매일 자동 투자 기능을 활용해 VOO에 $50, QQQM에 $20, SMH에 $20, JPQ에 $50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VOO는 현재의 평균 단가가 485.97달러이고 14주 동안 모은 주식 수는 총 970만 원으로 1,0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2.19%입니다. QQQM은 평균 단가가 188.51달러이며 현재 주식 수는 13주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사실 저는 AI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더 반갑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ETF인 SMH를 살펴보면 현재 115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28%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손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저점부터 완벽하게 투자를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투자 비율을 낮춰서 시작했고 만약 앞으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 투자 비율을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석유 없이는 산업국가가 하루도 살 수 없었듯이 21세기에는 반도체 없이는 인류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투자의 시드머니로 활용할 계획인 JPQ는 현재 77주를 모았고 수익률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JPQ를 통해 매달 배당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에는 약 16,000원, 8월에는 29,000원 그리고 이번 달에는 무려 54,000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커버드 콜 ETF 특성상 변동성이 크지만 변동성이 클수록 배당금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의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는 매우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1,000주를 모아 매달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새로운 전략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주차 수익률을 살펴보면 지난 8월 초와 비슷하게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49%입니다. 전주 대비 마이너스 5.31%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의 근본인 S&P 500 ETF는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던 수익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다음 주에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1억 원 달성률은 19.2%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10월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억 원을 달성할 때까지 설정한 비율대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것이며 그 과정을 계속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